읽을 부분은 어디냐면은요. 자, 218페이지죠. 미래 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의 아주 멋진 나에 대한 계획들 다 세워봤을 거고요. 상상치 못할 나를 상상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지만 가진 상상을 동원해서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엄청 상세하게 그려봤을 때고, 어떤 사람은 막연하지만 그려봤을 때고, 어떤 사람은 그려야지 생각을 하면서 여직 못 그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칸 한 칸 따라와야 되고요. 이 책을 읽을 때 맨 처음 서문에서도 누군가가 얘기했었죠. 이 책을 50번 읽고 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제 책은 한 번 읽는다고 해서 그걸 지식으로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읽은 내용을 내 현실에 적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결국 내가 가지는 지식을 지혜의 단계로 성숙시켰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 책을 조금 이해했고 또 이 책을 다 씹어 먹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 칸 한 칸 따라가 보고 미라클 모닝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번 적어보고 기재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곧 출근해야 돼서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아침에 읽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내용 중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아주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오늘 당장 이 현실, 내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이루어야 될 목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빅터 프랭클은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진짜 그게 너무 쓰고 싶었고 죽기 전에 쓰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생명을 살려줬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218지 맨 밑에.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는 다르게 볼 것이다. 몇 년 후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오늘의 내가 차이가 있고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도 당연히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삶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프랭클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목표는 10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도 길지 모르니 그보다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잡스. 잡스의 중요한 목표는 뭐였어요? 애플이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원대한 꿈과 포부였잖아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목표에 집중해 과업을 완수하면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성취할 것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5년이라는 생각,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오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예,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과 책 읽기를 좀 시작하고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지름길을 안내해 줄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엊그저께군요. 저의 2013년 다이어리를 꺼내서 봤어요. 2013년의 다이어리. 거기는 이제 제가 가입한 천년도인 거예요. 그때 제가 10년에, 5년에, 3년에, 2년에, 1년에 뭐가 되겠다고 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상당 부분 이루어졌겠죠? 다이아몬드 가겠다, 에메랄드 가겠다, 루비 가겠다, 골드 가겠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막 다이아몬드 뭐 5년, 5년 안에 갔네요. 제가 6년인가 정도 만에 갔는데, 어쨌든 다이아몬드 뭐 언제 가고 막 1년에 막
지금 막 성장하고 막 이랬어요. 막 시작이었기 때문에 꿈이 막 커가지고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막 기재고 오늘 내가 두 명을 만나서 누군 함께 할 거다라는 이야기. 이번 주엔 나는 이러한 수당을 받아갈 거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적어놨을까요? 누군가 가르쳐 줬겠죠.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퓨처 셀프라는 책이,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이 훌륭한 저자가 이 책을 썼지만,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원리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있어 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년의 목표, 5년의 목표, 3년의 목표, 1년의 목표, 6개월의 목표, 3개월의 목표, 1개월의 목표, 오늘의 목표, 한 주의 목표들이 다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쭉 보면 있어요. 미래 내가 되는 1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이 된대요. 첫 번째, 장기적인 미래 나와 연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우라고 했어요. 12개월. 아까 그 1년 단위로 하라는 이야기, 그 얘기인 거죠. 그 장기적인 미래에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오늘 목표를 잡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요. 안 될 것 같아요. 헛된 꿈을 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현실이 밟아치고 있는 거고요. 상상이 되지 않고요. 상상이 됐다가 안 되면 그건 너무 두렵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저는 헛된 꿈은 잘 못 꾸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 내 안에 있는 위대한 거인,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신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가 신과 함께 닮아갈 수 있다는 그 미래 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 그 나를 딱 단절하고 오늘 나로서 생각하게 되면 생각의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뭐 내가 이 상황 가지고 뭐가 바뀌어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들, 제가 또 계속 많이 언급하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20년 후에 나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10년 후에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1년 뒤에 나는 엄청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뒤에, 3개월 뒤에 막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그 하던 길 접고 딴데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보통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 시간. 빠른 성공으로 성공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성공은 그 안에 시간이 녹아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녹아들어가 있었어요. 그 유산화도 마찬가지죠. 짧은 시간 빠른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성공한다라는, 진짜 내가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좀 이뤄내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그 목표는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10년 후에 내가 상상치 못하는, 왜냐하면 작은 행동의 누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아니, 복리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어제 무슨 얘기했더라? 좀 들었는데 정확하게 적용이 안 돼요. 하여튼 그 10,000원 하나를 넣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쭉 복리로 이렇게 했더니 이 21만 8천 배인가를 뭐 벌었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복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나의 아주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서 복리의 효과를 갖는 거죠. 인성의 변화가 복리의 효과를 가지지, 한 개만 가고 다시 떨어졌다, 한 개만 가고 다시 떨어졌다, 한 개만 가고 다시 떨어지겠어요? 내가 이만큼 변했으면 이만큼 변한 내가 이만큼 변하고 이만큼 변하고 이만큼 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복리의 변화가 내 삶에 가게 된다면 미래의 나는 진짜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에 대해서 제발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말아요. 그것은 사실 그냥 마귀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게 지금 악한 존재가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를 더 크게 상상하고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 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미래 나는 상황에 적응하며 변화하겠지만 그런 변화가 현재 나와 미래의 나의 단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줄 일련의 목표를 검토한 다음에 지금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래요. 이 목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순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게 우선순위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영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의 저자인 짐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수의 좋은 기업과 특별한 성공을 거둔 소수의 기업 사이의 차이점. 아주 훌륭한 다수의 그냥 좋은 기업과 특별한 성공을 거둔 소수의 기업 사이의 차이점을 말했대요. 여러분, 그냥 다수의 평범한 성장을 하고 싶어 해서 뭐 특별한 성장을 하고 싶으세요? 유사한 선택해서 이 아침 미라클 모닝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은 속으로 내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특별한 성공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특별한 성공을 바라시죠? 특별한 성공. 그 특별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배워야죠. 우리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뭘 이룹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따와서 내가 따라하고 따라하다 보면 내 인격이 되고 샥 변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콜린스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이 너무 많은 목표, 밑줄 치세요. 너무 많은 목표, 너무 많은 목표에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들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뭘 했어요? 동시에 여러 일을 벌이는데 한 개를 못하고 가장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데요.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가랑이가 찢어지다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에. 봐봐요. 나라는 몸이 있는데, 나라는 몸이 있는데, 사방에서 목표가 있어서 달려나가 봐. 어디 힘의 균형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 두 개나, 세 개 방향은 손가락만 봐도 이렇게잖아. 한 방향이잖아요. 나를 끌고 가겠지. 근데 사방에서 나를 끌고 가면 결국 제자리라는 덫에 갇히고 말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21페이지. 비슷비슷한 목표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게 모두가 직면한 주요 문제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요.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포기해야 할 리스트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성공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 맞춰가면 돼요. 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세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를 인생 속에 계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진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진호 워크먼도 기업 고객이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맨 밑에 그 위크먼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부분의 기업이 1년에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이루는 것은 거의 없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없으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드니까 어때요?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후, 착 해서 걔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기억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솔직히 이름과 정함이 없겠죠. 스스로가 생각이 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놓치기 일수고 실수가 빈번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함이 낮아지게 되는 수준으로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이제 220페이지 매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목표를 추가했고 그에 달성할 목표가 12개나 15개나 되고 연말이 되면 아니나 다를까 아무 목표가 없고 결국 팀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3년째 되는 해 그는 마침내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3개의 목표한 집중에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했고 연말에 그들 3개 모두 달성했고 매출을 19% 증가시켰고 5년 만에 최고의 수익을 올렸대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인생은 정원과 비슷합니다. 정원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죠. 너무 많은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려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해야 된다. 미래의 나에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마침내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마침내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면 먼저 미래의 내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원하는지서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자자자 여기서 잘 봐봐요. 씨앗을 심고 가꿔야 미래의 내가 된대잖아요. 그러면 어떤 씨앗을 심을 거예요?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씨앗을 심고 그게 참나무가 되는지 소나무가 되는지 떡갈나무가 되는지 코스모스가 되는지 모르고 심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뭔지, 그 결과가 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아니죠. 어디에요? 좀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게 뭘지 결정하고, 그 결정의 근간이 되는 오늘의 씨앗을 심고 가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를 테고, 원하는 거를 모르면은 눈앞에 딱 닥쳐진 아무거나 다 열심히 하다가 결국 아무 정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 두 개, 많아도 세 개를 결정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그래도 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살사 소스를 만들어 먹고 싶은데 정원에 뭘 심어야 돼요? 토마토, 후추, 양파, 고수를 집중적으로 심어야지 살사 소스를 만들겠죠.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0배의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 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어디가 집중 투자 영역이에요? 건강이죠. 네, 저는 허리가 튼튼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보 걷기, 지방 어떻게든 줄이기, 근육 늘리기에 신경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불로소득? 이게 불로소득이라 표현되는데 불로소득 좋죠? 패시브 인컴, 자동소득이라는 뜻이죠. 자동소득, 불로소득.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갖기 원한다면 제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재정 관리.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미래 나를 위해 어디에 최선을 다할지는 오직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요? 나만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바랄지도 오직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나만이,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결정에 따라서 미래에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다. 더는 바라는 것이 없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줄. 당신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우선순위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우선순위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미래에는 우선순위가 계속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시절, 이 저자는 유일한 목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선교 활동하는 거였대요. 그리고 선교 활동 이후는 생각도 하지 않았대요. 선교 활동이 미래 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대학 갈 생각도 없었대요. 그냥 선교. 그래서 224페이지 보면 인생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계획하지 않았고, 직장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일단 성경에 뛰어들자! 요 생각만 했대요. 그리고 이 세 개만 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섯 번째 줄 10중 8구 그 목표가 나를 구원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이 목표 덕분에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죠. 프랭클은 무슨 목표였어요? 가족,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었죠. 의사와 뭐예요? 좀 전에, 이게 기억이 안 나. 의사와 정신이죠.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 그거 그냥 다시 쓰겠다는 그 목표 하나였죠. 근데 이 저자는 그냥 선교 활동 뛰어들자가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10대를 거치면서 그 저자는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혼돈의 시기를 보냈대요. 부모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 버렸고 아버지는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져 날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대.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건 딴 세상 말이었대요. 선교 활동이라는 인생의 나침반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혼돈의 삶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교 활동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또한 선교사가 되려면 다양한 기준에 도달해야 됐기 때문에 마약이나 다른 함정에 빠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대요.
그냥 진짜 단순한 그 목표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졸업했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2010년 22세에 선교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5년 동안 계획을 세웠대요. 이제 결혼해야겠다. 대학교 졸업해야겠다. 박사학위 과정을 등록해야겠다. 이 세 가지 목표 가졌대요. 그 225페이지 읽어보면 대학 근처도 가보지 않았대요.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은 불이검 경영, 뭐야 이게? 불이검명 학교였대요. 이게 외국 이름이라 잘 모르겠네. 불이검명 대학교였대요. 그 대학교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아이비리그처럼 어려웠대요. 그래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모든 그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칼리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약간 그 전문 학교 같은 데였죠. 전문 학교에 가서 전 과정 A 코스를 받아서 불이검령 대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대학이 목표니까 그 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서 올 A를 받은 다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입학한 지 두 번째 학기에 로렌 만났고 8개월 후에 결혼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목표인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15군데 학교에 지원했지만 탈락됐대요. 근데 탈락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었고 그 네이트 램퍼트를 만나서 20편 가까운 논문을 작성하고 대학교에 지원했고 조직 심리학 박사과정 받게 됐대요. 자기 선명한 목표를 가지니까 그냥 쭉쭉쭉 됐네. 이런 목표가 이 사람의 계획에 의하면 어떤 주기로 되었죠? 한 5년 정도 주기로 바뀌었나 봐요. 그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표였던 때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결혼하는 게 목표였던 때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식구 늘리기, 박사과정 마치기, 글쓰기 시작해 전문 작가 되기. 자, 식구 늘리기가 목표다 보니까 새 아이의 양부모가 됐대요. 대단합니다. 네. 그 3년 동안 입양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2018년 동안 그 기적적으로 아이를 정식 입양했대요. 식구를 늘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했고, 입양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했고, 아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난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여자를 임신해서 11월 태어났대요. 이 5명이나 키우게 되는 거네. 대박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15년 초에, 14년에 결정했는데, 15년 초에 블로그 시작했죠. 2년 동안 수백 개의 글을 했고, 2년 후 1917년에 첫 책 출판 계약을 따냈고, 2018년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출간했고, 20년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어제 이름 들어봤는데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그 책을 쓴 저자가 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현재의 순간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와 론에는 2020년 10월에 태어난 막내 렉스까지 6명의 자녀를 두었대요. 와, 24년 기준으로는 한 아이를 더 입양해서 7명의 자녀를 두었대요. 올랜도에 살고 있으며 첫째는 14살, 둘째는 12살, 셋째는 10살. 네, 이게 이제 입양한 새 아이가 되겠죠.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가족의 목표 우선순위는 그 크lem슨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시작했던 5년 전과 달라졌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상황 역시 달라졌다. 5년 전 목표와 지금의 목표도 당연히 다르다. 자, 이 책을 썼었던 2021년 목표는 가족,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게 최대 집중하기. 책, 좋은 책 출판하고 판매량을 늘려 작가로서 경력 10배 높이기. 재정, 순자산을 10배 늘려서 나와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확보하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퓨처 셀프를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이 퓨처 셀프를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5년 단위로 목표를 이루면 새로운 목표를 지정해서 달려가고 새로운 목표를 지정해서 다가갔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미래 셀프 퓨처 셀프는 어땠겠어요? 자유로운 삶과 재정적 안정과 모든 가정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을 실컷 쓰면서 팡팡 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었을 때는 나한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힘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각 단계별로의 성장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가족, 책, 재정에 대한 그 균형이 맞아야 하고 그 가족이라는 영역 속에서도 이루어야 할 목표를 수십만 가지를 10개를 5개를 하지 말고 딱 한두 개 정해서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5번째 줄. 당신의 현재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음 수준으로 도약할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미래의 당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비전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습니까? 그 비전에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다운로드해서 쓰라고 하네요. 그 밑에 보면은 상상스퀘어 출판사 사이트 도서 목록 관련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대요. 받아보실 분은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각 순위마다 12개월 목표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22년 목표를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저자의 22년 목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럼 이 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거 하고 싶거든요. 우리의 나의 26년, 올해 26년이잖아요. 목표를 해보는 거죠. 목표가 뭐예요? 가족. 가족과 뭐 여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족과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족과 제주도 간다. 나 돈으로 안 가고 회사가 주는 돈으로 간다. 네. 또 가족과 올해 주는 모든 프로모션 따고 간다. 뭐 이런 거 막 늘 것 같아요. 프로모션 다 따고 갈 거다. 그다음 두 번째 책. 매일 아침 책을 읽을 거다.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니까 이제 12권은 꼭 읽을 거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서 소개되는 책의 궁금증이 일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어떻게 될까? 52권 더하기 12권, 64권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와,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무슨 꿈이냐면은 내 주변에 5명이 내 평균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책을 가까이 하면서 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30분 동안,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책은 부자빠 21세기형 비즈니스는 30분 동안 읽은 거 제 잡소리 다 넣어서 19번이었거든요. 20번이라고 치면은 10시간이에요. 이 잡소리를 다 넣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 이 책도 지금 오늘 18번째 시간인데 아마 뭐 한 21번 정도 시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22번 정도. 그러면은 이것도 30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11시간이에요. 책 하나 읽는데 11시간이에요. 11시간.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써도 일주일, 열흘 정도면은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책 3권은 읽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30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그렇게, 나 위대한 사람을 옆에 둘 테야. 그리고 재정적 자유. 내가 올해 패시브 인컴, 자동소득, 권리소득 100만 원을 언제까지 만들 거야? 100만 원 그냥 노동으로 버는 100만 원도 괜찮지만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은퇴 후에 그 돈을 계속 가져갈 수 없으니까 패시브 인컴으로 100만 원이 전자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할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는 전자동 소득 200만 원 만들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전자동 소득 400만 원 만들 거야. 왜 400만 원을 22억의 가치니까. 만약 22억의 가치를 1년 내에 이룬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경제적 자유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논할 때 현금 흐름을 만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본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을 살까요? 주식을 살까요? 좋을 때는 좋았지만 폭락장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반토막 80% 날라가요. 그러니까 큰 돈은 고수익 고위험이에요. 잘못된 투자에 단박에 날라가. 그럼 인생이 끝나요. 그죠? 그리고 좋았던 것 같지만 문 닫을 때 알아봐야 돼. 결국 몰라요. 그거 해야겠지만, 하고 싶으니까 해야겠지만, 결국 우리의 주된 목표는 뭐예요? 한 달 한 달 나에게 들어오는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소득과도 같은 규칙적인, 변함없는, 나를 인생을 완전히 잡아줄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대로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가 되죠. 아니, 그래야 뭐, 저쪽 해변에 가서 누워서, 일주일에, 돈이 또 100만 원이 들어왔네. 이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런 재정.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재정적,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을 건지 생각을 못 하니까 뭐 ETF를 15년 투자할 거고, 이제 집을 한 10채 가질 거고, 막 이런 꿈을 꾸는데 우리는 어때요?
2명, 4명, 16명. 아우, 쉬워. 아우, 쉬운 걸 알려주는데 그 스폰서님께 물어보세요. 제발. 진짜요. 경제적 자유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목표가 뭔지 한번 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후에 난 어떨 것인지 생각이지만 12개월 안에 어떨 것인지 그리고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너무 중요해요. 10년, 1년, 6개월, 3개월 후에 여러분이 꿈이 뭔지 꼭 정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꿉니다. 230페이지 다섯 번째 줄. 12개월 동안 10배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모두 골드 되세요. 자, 목표가 과정을 결정합니다. 델 설리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10배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대요. 22년 재정 목표 10배 넘게 세운다면 패시브 인컴 500만 원이라면 10배 넘은 거 아니에요? 22억 단박에 볼 수 있나요? 22억의 가치? 이 10배를 높게 세운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만약 이제 나 올해 골드 가겠어라고 오늘 한 일 결정납니다. 에이, 골드는 3년 후에 가겠어. 이러면 오늘 하는 일 결정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늘 해야 할 일이 아주 다르게 결정되고 오늘 불가능할 것 같은 시간 내기, 마음 내기, 집중하기가 단박에 됩니다. 없는 시간 다 꺼내줘요. 옛날에 어떤 제가 한 1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약국을 운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통대 영문과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12월 31일, 10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화제약에서 하고 있는 학술일자에 다녔는데 화요일 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유산화가 들어와서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말했었는데 저에게 이 꿈이 진실하게 들어오면서 시간이 났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됐어요. 마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 그때 제가 13년 전에 저에게는 목표가 과다했죠. 근데 이제 제가 제 미래의 나를 연결하면서 정조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다 잘라내고 딱 두 가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누가 전화가 왔네. 자, 오늘 너무 흥분하고 강분하는 바람에 책만 읽어야 되는데 헛소리를 삥삥 하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응원합니다. 12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오늘 하루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하루 되세요. 안녕!